자카르타의 태양은 그날따라 유난히 뜨거웠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용광로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대통령궁 이스타나 메르데카 앞. 22살의 대통령 경호부 소속 부디는 2시간째 미동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짙은 녹색 근무복은 이미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검게 그을린 젊은 얼굴 위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정면, 굳게 닫힌 궁궐의 문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향해 있었다. 2시간만 더 버티면 교대다. 부디는 속으로 되뇌었다. 지루함과의 싸움은 경호부대원의 숙명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에게 이 자리는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다. 군인이셨던 할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국가에 대한 충성, 그리고 명예. 그 모든 것이 이 답답한 근무복과 함께 그의 어깨를 무겁게, 그러나 자랑스럽게 셔누르고 있었다. 땡볕 아래 아른거리는 궁궐의 실루엣은 마치 신기루처럼 비현실적인 동시에 그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한편 같은 시각 자카르타의 또 다른 상징인 모나스, 독립기념탑. 광장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20살 남짓으로 보이는 청년 리안이 스마트폰을 높이 치켜들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다. 그의 채널명은 리안의 선 넘는 챌린지. 현란한 색상의 스트리트 패션과 명품 액세서리로 치장 그는 이미 모나스 광장 주변에서 몇 차례 가벼운 소동을 일으킨 후였다. 비둘기떼에게 과자를 던져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가가 무례한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당황한 반응을 즐겼다. 팔로워들의 실시간 댓글과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그는 더욱 자극적인 거리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자, 여러분,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이 자카르타에서 가장 핫한 콘텐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리안의 목소리는 주변 소음을 뚫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내용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사냥감을 찾는 포식자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이스타나 메르데카, 대통령궁이었다. 대통령궁 앞에 도착한 리안은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눈을 빛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그림처럼 서 있는 부디였다. 미동도 없이 자결하는 태양 아래 자신의 임무를 수행 중인 젊은 경호부대원. 리안에게 그는 완벽한 콘텐츠 각이었다. 오케이, 오늘의 타겟 발견.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쇼가 시작됩니다. 리안은 라이브 방송 카메라를 킨 채 부디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입가에는 장난기 가득한 그러나 어딘가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리안은 부디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부디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과장된 몸짓과 말투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안녕, 깡통 로봇. 말 좀 해봐요. 웃어봐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부디는 미동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정면을 향해 있었고 얼굴 근육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리안은 더욱 신이 난 듯 부디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조롱 섞인 말을 이어갔다. 와, 진짜 움직이지 않네? 이거 완전 신기한데? 혹시 배터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충전은 어디서 해요? 부디의 내면에서는 불쾌감이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훈련받은 대로 감정을 억눌렀다. 침착해라. 저런 부류의 인간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 그의 할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마도 지금의 자신처럼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셨을 것이다. 리안의 도발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부디의 어깨에 걸린 소총을 만지려는 듯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도 하고 부디의 얼굴 바로 앞에서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약을 올렸다. 이봐요, 너무 뻣뻣한 거 아니에요. 좀 웃어봐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혹시 웃는 법을 잊어버린 건 아니죠? 부디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올 것만 같았다.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이 지긋한 인도네시아인 노부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리안을 쏘아보았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젊은 부부는 황급히 아이의 눈을 가리며 자리를 피했다. 스마트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하던 10대 무리들도 처음에는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렸지만 리안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자 점차 표정이 굳어갔다.
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러다 진짜 문제 생기겠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부디의 귀에도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다. 그의 임무는 이런 하찮은 도발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었다. 리아는 주변의 반응을 즐기는 듯 더욱 의기양양해졌다. 그는 부디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최신 유행하는 아이돌 댄스를 어설프게 따라하며 부디의 반응을 살폈다. 자, 여러분, 이 로봇 병정 앞에서 제가 한 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좋아요 100만 개 각이죠? 그러고는 갑자기 춤을 멈추고는 부디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솔직히 이런 거에서 얼마 받아요? 한 달 내내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건가? 완전 꿀 빠는 직업 아니에요? 차라리 나처럼 영향력 있는 일을 해봐요. 앉아서 돈 버는 게 얼마나 쉬운데. 리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칼날처럼 부디의 자존심을 후벼 팠다. 영향력 있는 일. 부디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저런 천박한 행동으로 얻는 관심이 과연 진정한 영향력일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신과 동료들의 노고를 저런 식으로 폄훼하다니.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군인의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잃지 마라.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다. 리아는 자신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자, 여러분, 하이라이트 갑니다. 이 로봇에게 제 흔적을 남겨주겠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채널 로고가 그려진 작은 스티커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부디의 소총 개머리판에 그 스티커를 몰래 붙이려 시도했다. 부디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명백한 모욕이자 임무 방해 행위였다. 혹은 리아는 계획을 바꿔 제복 어깨에 손을 뻗어 가볍게 툭 치며 말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것도 콘텐츠야. 친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라고. 찰나의 정적이 흘렀다. 자결하던 태양마저 숨을 죽인 듯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부디의 모든 움직임이 멈춘 듯 보였다. 그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어떤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부디의 입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엄청난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마치 수년간 억눌려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물러서시오! 그 짧은 한마디는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리아는 물론 주변에서 구경하던 관광객들 모두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장난기 가득했던 리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떠올랐다. 그의 라이브 방송 카메라도 순간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다. 부디는 리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22살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지키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진 수호자 그 자체인 듯했다. 여기는 당신의 쇼를 위한 무대가 아니오. 부디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이곳은 수백 년의 역사와 의무, 그리고 존중으로 지켜져 온 신성한 공간이다. 당신의 그 천박한 행동은 이 나라와 이 제복과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는 모든 이들의 명예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리안의 가슴을 내리쳤다. 부디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리안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말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인가?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고 국가의 상징을 조롱하며 얻는 천박한 관심 말이요. 당신의 그 가벼운 손가락 하나가, 당신의 그 하찮은 스티커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땀과 희생을 더럽히는지 알고는 있는 것이요. 부디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지만 결코 감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냉철한 분노와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의 시선은 리안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리안은 부디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버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았다. 이 모든 상황은 리안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다. 리안의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순식간에 폭발했다. 처음에는 리안의 행동을 응원하거나 재미있어하던 댓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비난과 조롱의 물결이 뒤덮었다. 와, 저 경호원 포스 장난 아니다. 꼴 좋다. 인플루언서 나셨네. 나라 망신 제대로 시키네. 저런 건 좀 처벌해야 함. 진짜 개념 없네. 저 경호원분 불쌍하다.
리아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그때 근처를 순찰하던 다른 경호부대원 2명과 경찰관이 다가왔다. 그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선생님,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및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목소리에 리아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움찔했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은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라이브 방송은 그렇게 허무하게 종료되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관광객들은 조용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젊은 아버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부디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나이든 노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요즘 젊은 것들은 하고 작게 혀를 찼다. 리안을 재미있다는 듯 구경하던 10대 무리 중 한 명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부디는 짧게 흐트러졌던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다시금 평정을 되찾았다. 그의 내면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단단함과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할아버지가 그토록 강조하셨던 군인의 명예를 지켜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모욕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리아는 경찰에게 이끌려 대통령궁을 떠났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관심은 받았지만 그것은 그가 원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경멸과 조롱이 섞인 관심이었다. 며칠 후 부디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통령궁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의 사건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인터넷 뉴스에는 무개념 인플루언서 대통령궁 앞에서 망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돌았고 리안의 소셜미디어 채널은 엄청난 비난 댓글로 도배되었다고 했다. 부디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왔을 때였다.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그중 10대 소녀로 보이는 한 명이 조용히 부디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며칠 전 리안의 소동을 목격했던 10대 무리 중 한 명이었다.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테리마카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친구들 틈으로 사라졌다. 부디는 말없이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자카르타의 태양은